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1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가 정말 확연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안도랠리 비슷한 걸 보였는데 중국은 좀 심각하죠. 디플레이션과의 전장, 이걸 선포했으니까요.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미국, 중국 경제 뉴스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경제 대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기술 패권 경쟁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미국입니다. 그 42일간의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이게 드디어 끝났잖아요. 네, 정말 길었죠. 그래서 11월 10일에 시장이 아주 크게 반영했어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게 무려 2.3%나 급등했고요. 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뭐 팔란티어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거치니까 시장이 확실히 반기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딱 하루짜리 안도감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날이 11월 11일, 재한군인의 날이었잖아요. 아, 맞다. 휴일이었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열렸는데 채권 시장이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방향을 약간 못 잡는 느낌이었고 뭐 기술주 선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 그럼 월요일에 그 급등이 뭐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셧다운 끝났다 하는 그 안도감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응이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밀렸던 경제 데이터들 이걸로 넘어가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냐 이 가능성이죠. 아, 그렇죠. 지금 뭐 실시간 물가 예측치 보니까 11월 CPI 라오캐스트가 2.97%, 3% 아래로 예상되고 모기지 금리도 5.99%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약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시장이 너무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라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내릴 거니까 오히려 좋다. 이런 거죠. 네, 그쵸.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연됐던 데이터가 딱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온다. 그럼 12월 금리 인하 기대는 진짜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 있고요. 시장에 또 다른 변동성이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시장이 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자, 미국이 이렇게 정치 문제 해결과 데이터 사이에서 약간 줄타기를 하는 동안에 바다 건너 중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11월 11일 중국인민은행, 그러니까 PBOC가 3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목표를 아주 이례적으로 제시했어요. 어떤 목표였죠? 바로 물가의 합리적 반등 촉진입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안정이죠, 보통은. 근데 반등을 직접 언급했다는 건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이제 인정한 거라고 봐야죠. 실제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에 그쳤거든요. 와, 0.2%면 거의 제로 수준인데요. 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책 전환의 배경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같은 날 있었던 광군제예요. 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올해는 좀 조용했다면서요? 네,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알리바바랑 JD.com이 4년 연속으로 최종 상품 거래 총액, 그러니까 GMV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 발표를 생략했다고요? 왜죠? 성적표로 숨기는 거죠.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요. 소비자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의식적으로 지출을 줄였다, 가성비 위주로 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소비자는 작년에 비해 월급이 줄어서 소비를 절반으로 줄였다고도 하고요. 아, 소비 심리가 정말 꽁꽁 얼어붙었네요. 네, 이게 바로 인민은행이 싸우겠다고 선언한 그 디플레이션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래서인지 그날 중국 증시도 별로 안 좋았어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 마감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아주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하고는 완전 다른 분위기죠. 네,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경제 상황은 이렇게 다른데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발언이 또 화제가 됐죠. 네.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길 거다 이런 좀 파격적인 발언을 했죠. 네, 중국의 에너지 우위랑 인재 풀을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첨단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을 자각할 거라는 지적도 했고요. 실제로 어떤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는
논문 저자의 절반이 중국 소속이었다고도 하고요. 네,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사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 노력을 더 빠르게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줄고 또 R&D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아, 이게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K비자라는 건데요. K비자요? 그게 뭔가요? AI나 반도체 같은 핵심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사전 채용 제한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조건 없이 그냥 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미국의 전략이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 디나이얼 하는 거라면 중국은 우수 인재를 유치, 어트랙션 해서 이걸 돌파하겠다, 뭐 이런 구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치열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일단 셧다운 종료라는 단기적인 호재에 안도했지만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나 기술 통제 정책의 어떤 역효과 같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요. 네. 반면에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라는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해서 정책 기조를 바꾸고 또 인재 유치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 경쟁의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경제의 길이 지금은 좀 달라 보이지만 이 기술 분야에서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양국 시장 모두에 계속해서 변동성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국은 이제 물가를 올리고 인재를 끌어모으는 걸 목표로 삼았고 미국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수출 통제의 영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제 발표되는 숫자와는 또 별개로요. 이 두 거인 사이의 경제 모멘텀에 대한 시장의 인식 그 자체는 과연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음번 경제적 또는 기술적 충격은 어디서 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